사회과학 도서 중에서 또 훌륭한 책이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인홀드 니버의 책을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인간 집단이 완전히 정의로울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그러나 이것 없이는 정의란 달성되지 않는다. 반드시 정의를 이성의 통제하에 두어야 하는데 다만 이성이 파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 간에는 종교적으로나 세속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그 차이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찰을 보여준 저자의 이 책은 1932년에 초판으로 나왔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행위는 사회 집단의 도덕적 및 사회적 행위와는 구별되며 이 구별은 개인적 윤리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정치 영역들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이 저자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개인은 도덕적이며 공감과 이해심은 물론 이성적 능력으로 정의감을 확대하고 이기적 요소를 정화시키려 노력하는 반면 인간 집단은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및 타인 욕구 수용 능력이 결여되어 심한 이기주의를 드러냅니다.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이 집단에서 누적되어 표출되는 것이죠. 모든 도덕가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자는 수많은 사건과 인물을 적절히 예시하며 설명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어느 정도 사회 내 이해관계의 노예이고 사회 불의는 도덕적 및 합리적 권고만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권력 불균형에 의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는 그 불균형이 지속되는 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죠. 따라서 종교나 교육 등으로도 사회적 갈등은 인간 역사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합리적 조정과 설득이 불가능한 이유는 갈등이 전혀 윤리적이지 않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각 집단이 보유한 힘의 비율로 정리되기 마련입니다. 개인들 간에는 가능해도 집단 간에는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각 사람은 굉장히 선하고 도덕적이어도 한 집단에 소속만 되면 왜 개인의 선한 의지가 그렇게도 이기적으로 변질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논리가 시원하면서 매우 씁쓸하기도 합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 단위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훨씬 많은 까닭이지요. 최근 서론과 인간과 사회의 함께 살아가는 법, 사회생활을 위한 개인의 합리적 원천들, 사회생활을 위한 개인의 종교적 원천들, 여러 민족의 도덕성, 특권 계급의 윤리적 태도, 플로레타리아 계급의 윤리적 태도, 혁명을 통한 정의, 정치적 힘에 의한 정의, 정치에서 도덕적 가치의 보존,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 사이의 갈등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간 사회는 욕망 때문에 공정한 분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과학의 발달은 자연의 부적합성을 제거했지만 인간의 부적합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정치는 양심과 권력이 만나는 지점이고 윤리적 요인과 강제적 요인이 잠정적이고 불안정한 타협을 이루는 영역입니다. 어떤 사회 세력이든지 힘의 집중화 문제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은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지만 집단 안에 개인은 집단의 힘이 명하면 무엇이든지 하죠. 권력층의 박애주의는 야수성과 도덕성의 기묘한 결합의 완벽한 본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집단의 의지는 권력 의지로 전환되는데 좌절된 개인의 야심이 국가 권력의 강대함을 추구하게 합니다. 18세기 계몽주의는 인간 지성이 성장하면 사회 불의가 제거될 것이라고 지극히 일부만 타당한 믿음을 남겼어요. 자유방임주의가 유지되는 까닭은 무지한 신념의 맹목적 수용 결과로 특히 불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무지 때문이죠. 인간은 이성보다는 상상력에 지배됩니다. 그것은 정신과 충동의 결합물로 탐욕의 확대와 더불어 만족이란 모르기에 자연히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는 이성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죠. 인류의 지성은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기술 진보가 야기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정도는 아닙니다. 사랑을 이상으로 하면서 이기주의의 매우 비판적인 종교적 윤리 역시 복잡하고 정치적인 문제들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절대자 앞에서는 겸허하면서도 동시에 절대자를 빙자한 자아의 자기 주장을
주장과는 다름 아니면 자기 주장과 다름 아니면 더욱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로 발생한다는 자연적 결정론은 사회의 불합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결국 신앙의 힘은 정의로운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없고 오로지 종교적 공동체 안에서만 힘을 발휘할 뿐이죠. 사회 내의 집단을 넘어 민족과 국가로 확장되면 그곳에는 극단적 이심이 존재함을 볼 수 있죠. 소수의 지식계층이 견제 역할은 하지만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죠. 민중의 맹목적 정서와 경제지배 계급의 교묘한 이기심 추구에 모든 정책이 좌우되며 합리적 정신과 지성이 아닌 폭력과 감정의 결사체임이 밝혀집니다. 애국심은 개인의 희생적 이타심이 국가의 이기심으로 전환된 것이며 개인의 이기심이 국수주의로 바뀌긴 쉬워도 인류 전체로 향하기는 매우 어렵죠. 유럽 제국주의자들의 수많은 식민지 정책이나 미국의 필리핀 점령에서 보듯 국가 이기주의 앞에서 대항할 세력은 더 큰 국가적 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형성된 특권 계급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기만과 위선을 도덕적 특징으로 삼죠. 경제적 우위를 지적 도덕적 우월성으로 생각하며 타 계급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합니다. 빈민, 여성, 흑인 등이 교육이나 참정권에서 엄청난 세월 동안 차별받아온 인류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증언할 수 있죠. 자본가나 지배계급은 드러나지 않는 경제력이나 국가 경찰력을 자신들의 힘으로 사용합니다. 특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폭력 사용이나 위협에는 격한 비난을 퍼붓지만 자신들의 이익이 제약을 받을 시에는 엄청난 폭력이나 위협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피해가 미칠까봐 사회의 평화는 원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경제적 이해 갈등에는 호전성을 당당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국민 복지를 동일시하기 때문이며 때로는 전쟁을 통해 국제 전체 안정을 꾀하는 과감성까지 보이기를 주저하지 않죠. 계급적 특권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불의는 도덕적 설득과 설교만으로는 절대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불의에 맞서는 프롤레타리아는 도덕적 냉소주의와 평등주의적 사회적 이상론을 결합시켜 혁명적 투쟁의식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나 충성심은 모자라도 무산계급에 대한 충성심은 절대적이며 엄격한 평등주의자로서 대립이 강할수록 자의식이 견고하며 결국은 무산계급 사회의 도래를 꿈꿉니다. 폭력이나 혁명을 바라보면서 개인 간 윤리를 무비판적으로 집단 간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폭력도 얼마든지 비도덕적일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이나 혁명의 본성이 반드시 비도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비폭력적 강제와 폭력적 강제, 정부의 강제력과 혁명가의 강제력 간의 절대적 구분은 쉽지 않죠. 지배계급은 노동자 계급의 억압을 위해 정치와 경제 권력을 연결합니다. 경제적 힘이 거의 없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 권력 확보는 매우 중요하죠. 합리주의자의 달콤한 정당성보다 절대주의자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이유는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지만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사회 발전이 가능한 까닭입니다. 도덕가들은 지배계급의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의 강제력을 잘 파악하지 못하며 진보적 세력의 폭력에만 과도한 도덕적 부담을 지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폐된 불의가 역사와 전통 및 불평등과 한몸을 이루어서 그렇죠.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강제력의 제거보다는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화보다 더 높은 사회적 목적인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죠. 때에 따라서 폭력은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 도덕적 선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의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최고 도덕은 이타성이고 사회의 최고 도덕은 정의이죠. 이 둘의 이념은 배타적이고 절대 모순은 아니지만 조화도 어렵죠. 상호 독특한 요소들을 인정하는 도덕적 합리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타적이며 이기적인 충동을 동시에 수용하는 것이죠. 도덕적인 개인 문제가 집단으로 이동하면 이기적 충동이 득세하여 사회적 억제가 필요한데 적절한 사회적 억제는 치열한 투쟁으로만 가능하죠. 복잡하고 간접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집단의 현실적 이익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집단의 지도자가 자신의 집단 이익이 아닌 다른 집단의 이익을 위할 수 있겠습니까? 집단의 이기심은 공권력이거나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도덕적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물이 뿌려지기만 해도 성장하는 콩나물처럼 어차피 개인의 도덕성의 합이 집단 전체의 도덕성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막연한 일말의 기대를 놓지 않습니다. 인간과 집단 간의 도덕적인 문제를 인간의 본성, 사상, 종교를 넘어 민족, 특권 계층,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비롯해 혁명과 폭력 문제, 정치적 힘과 아울러 정치에서의 도덕적 가치 등으로 확장시키며 거론하는 것이 매우 심층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지구촌은 이제 개인 구원만을 위한 천국의 사다리는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자유와 평등의 고귀한 가치를 인류 역사에 길이 남기며 지속적 인류 번영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사회 불의가 당당하게 작동하는 체제에서 어떻게 개인 구원만 신경 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과 사회 집단 간 제각기 움직이는 체제를 분명하게 깨닫고 과연 어떻게 하면 그 격차를 줄이고 긍정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라인홀더 니버의 조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개인은 비교적 자유롭긴 하지만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종교를 비롯해 수많은 이기적 단체들의 숨막히는 전쟁을 매 시간 매일 경험하면서 삶이 불안하고 평온하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의 나아갈 길을 말이죠. 자, 개인은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이 어떤 사회의 일원이 된다면 비도덕적이 된다라는 그 문장을, 그 주제를 굉장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만 보면 어떻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회의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민주주의는 굉장히 불편한 제도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제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집단의 이런 이기주의는 집단 간의 이기주의의 충돌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을 사회 내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에 의사 그 분쟁이라든지 의사협회와 정부의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라든지 수많은 그런 그 단체들과 이익단체들과 또 정부와 또 사회단체들과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어쩌면 민주주의의 본질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말하는 저자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기심을 좀 낮춰야 하고 그 관리가 필요하다, 자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읽어야 할 주제를 던져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